안녕하십니까, 깔롬TV입니다. 오늘은 홍준표 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홍준표 씨는 말할 때마다 자기는 여야 공이 모두 까기를 한다, 뭐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쫙 깔면서 그 밤톨같이 생긴 양반이 거드름을 피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홍준표 씨,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여야 모두 까기가 왜 최근에 윤석열 씨가 전두환은 5.18이나 12.12 사태를 빼놓고는 참 다른 면에 있어서는 정치를 잘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민주당 그 청와대 좌파 언론들이 어떻게 전두환과 비교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5.18 광주학살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은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그런 와중에도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발언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맞다. 5.18 광주학살이나 12.12 사태와 같은 군사 반란, 이걸 제기하고서는 경제는 가장 잘하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기고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다 하는 일은 믿음을 주고 전권을 줘서 전두환 정권 시절에 경제가 상당히 호황이었다는 것은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으나, 아니 이것이 그 다음 날인가 언제 가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참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을 있는 것을 없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비교를 하게 돼 있는데, 전두환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사항이라는, 이러한 것도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두환이 남긴 그 독재적 전체적인 그런 집권 과정에 구테타나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나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결정적으로 전두환 때 경제는 참 잘했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사과 계기가 바로 민주당이나 좌파 언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그 공격에 올라타가지고 내부 총질을 하던 이 홍준표, 이 밤톨 같은 이런 자가 야비하게 경선에서
그 민주당이나 좌파 언론의 가세에서 윤석열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득표 전략으로 적군과 같이 한 편이 돼서 한 배를 타서 내부 총질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그 발언을 사과하게 이르고 또 광주 현지에 내려가서 사과하는 상황에까지 갔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홍준표 당신이 윤석열 보고 전두환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당신은 왜 요즘에 이재명이가 전두환이가 그 독재적이고 광주 학살과 이와 같은 것을 제휴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삼저 현상을 잘 활용해서 경제 발전을 이룬 거는 참 그거는 그 공과는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홍준표 당신 여야 모두각이라면서 왜 가만히 있어? 지금은 왜 가만히 있냐고. 세상에 그때는 그렇게 윤석열 후보를 그 좌파 언론에서 윤석열 후보 비난만 하면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주니까 그거에 올라타가지고 전두환 경제는 잘했다, 정치는 잘했다, 5.18 광주 학살 빼고는 잘했다, 그 말을 그렇게 앞장서가지고 비난을 하더니 어떻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전두환 공과 발언할 때는 왜 가만히 있냐고. 그게 당신 그게 공평이야?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는 장인하고 장모하고 부인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가 힘들다고? 야, 이 사람아, 말을 똑바로 해. 국회의원하고 야당 대표를 2번씩이나 한 사람이,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지금 대장동 비리 때문에 대장동 비리를 이재명 자신의 입으로 설계했다는 얘기를 했어. 이 사람아, 윤석열 장모 부인 그 비리가 비리 의혹이, 그것도 의혹이야. 그 의혹이 이재명 대장동 비리 의혹하고 비교가 되나? 코끼리하고 고양이하고 비교가 되냐고. 아주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야당 정치인 중에, 야당 경선 후보 중에 이처럼 야비한 자는 정말 야당 역사에 전대미문한 일입니다. 세상에 1조 원에 다다르는 이익을 특정 업체에게 몰아준 이 대장동 비리를 어떻게 윤석열 후보 장모와 부인의 그 비리 의혹과 그게 비교가 되냔 말이야. 당신은 살인죄하고 경범죄하고 똑같이 보나? 그러고 검사했어? 살인죄하고 경범죄하고 똑같이 보냐고. 이런 후한무치한 야비한 야당 정치인이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안 해. 2030인가 걔네들하고 SNS에서 꼭 하는 말이 윤석열에 대한 오로지 그 비판, 오로지 그거 씹는 거야.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야. 차라리 그러려면 민주당에 입당을 하든지. 당신이 야당 국회의원 맞아? 하늘이 두렵지 않나? 세상에 당신만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지 않고 당신들에게 대의 임무를 맡겼다고 생각하나? 하여튼 윤석열 후보가 불쌍해.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당신 처남이 뭐라 그랬어? 당신 처남 비리 그거를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했나? 처남 비리와 홍 후보님하고 이 관계는 없는 거죠? 이런 정도의 점잖은 말을 할 정도로 경선 끝나고 다 단합할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의를 갖춘 정말 비난이 아니라 정말 확인도 아니고 마지못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경고를 보내도 그저 좌파 언론에 올라타가지고 그저 그 의욕으로밖에 있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목소리 쫙쫙 깔아가지고 빼빼하는 멸치 같아가지고 어디서 목소리 까는 건 배웠나? 참 가관이야 가관.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수두룩해도 이 사람아 자숙하고 겸양하고 겸손해서 대의기관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수두룩해 이 사람. 윤석열도 그 중에 하나였어. 오죽 당신 같은 야당, 홍준표 당신 같은 여당이 비난에 올라타가지고 자기 편 공격하고 투쟁은 안 하고 그러는 사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손 놓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후보가 당신들 대신해서 싸워주려고 입당했다는 말을 하고 그러지 않나? 나이만 많이 먹고 정치만 오래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훌륭한 건가? 참 기가 막히네. 아주 홍준표 이자를 보면은 참 조선시대 때 그 이순신 장군을 모함했던 딱 원균이 생각나. 아주 이자는 현대판 원균이라니까. 홍준표 이자는 나라와 국가는 안중에도 없어. 말로만 쫙 목소리 깔고 멸치 같은 것이 오로지 자기 출세 일신영달만 생각하고 이 현대판 원균 같은 홍준표 이런 정치인은 정말 하루바삐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